국민 이재명 대통령이 압델 파타 RCC 대통령과의 정상 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장대 사열을 받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RCC 이집트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궁으로 들어옵니다. 공식 환영식에 이어 양 정상은 곧바로 정상회담에 돌입했습니다. 회담은 111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양 정상은 평화와 번영, 문화 융성을 위한 공동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국과 이집트는 평화 촉진자로서 한반도와 중동을 포함한 국제평화에 함께 기여하기로 하였습니다. حيث اتفقنا على ضرورة تعزيز ثقافة السلام العالمية ودعم الاستقرار في منطقتي الشرق الأوسط وشبه الجزيرة الكورية. 경제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추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교육과 문화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하고 교류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 교류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더 많은 이집트 국민들이 K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방산 분야에서도 호혜적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는데 이 대통령은 K9 자주포 공동생산으로 대표되는 양국 협력이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동포간담회를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이집트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집트 방문 일정을 마치고 G20 정상회의 개최국인 남아공으로 향합니다. 처음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열리는 이번 G20의 주제는 연대, 평등, 지속 가능성입니다. 카이로에서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나경원, 송원석 의원 등 6명이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됩니다. 이윤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동물국회로 불렸던 2019년 국회.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신속 처리한 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대립은 몸싸움과 사무실 점거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나경원 의원 등을 특수 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국회가 마련한 의사결정 방식을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했다며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 원, 당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겐 1,9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에게도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선 금고형 이상, 국회법 위반 사건에선 벌금 500만 원 이상 선고가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습니다. 국회법 위반 혐의만 보면 모두 벌금 500만 원 미만으로 선고돼 현직 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보안 저항한 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오는 28일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여객선 좌초 사고에 대한 해경의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수동으로 운전해야 하는 좁은 수로에서 1등 항해사는 운항 중에 휴대전화를 받다고 진술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목포 항을 향해 전남 신안 앞바다에 진입한 퀸 제누비아 2호. 자동 조타 장치를 가동해 항해하던 배는 족도를 1,600m 앞둔 지점에 도달합니다. 목포로 가려면 배의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어야 하는 구간. 하지만 배는 전방에 있는 섬을 향해 그대로 직진했습니다. 뱃길이 좁아 자동 조타 장치를 수동으로 변경해야 했지만 이를 바꾸지 않은 겁니다. 운항을 맡은 1등 항해사는 족도 100m 앞까지 접근해서야 비로소 항로 이탈을 인지했습니다. 해경 조사에서 1등 항해사는 당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진술한 내용이 네이버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근데 이거는 본인이 하는 진술일 뿐이고요. 선박의 항로를 추적하는
해상교통 관제센터도 여객선의 항로 이탈을 제때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목포 관제센터는 좌초된 배의 항해사의 신고를 받고서야 사고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습니다. 정상 항로에서 벗어난 뒤 좌초까지 걸린 시간은 약 3분. 하지만 관제센터는 배와 섬 사이 거리가 너무 가까워 항로 이탈을 감지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 사고 좌초 지점하고 항로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객선 특성상 고속으로 항해 중이어서 그 부분은 미처 관제사를 교신을 못한 것 같습니다. 해경은 1등 항해사와 인도네시아인 조타수를 긴급 체포하고 사고 당시 조타실에 없었던 선장도 중과실 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던 이번 사고는 인명피해도 적었고 선체 손상도 일부에 그쳤는데요. 이렇게 피해가 크지 않았던 이유를 손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항에 들어온 퀸 제누비아 2호. 두꺼운 철판으로 된 뱃머리 아래쪽이 사고 충격에 종잇장처럼 찌그러졌습니다. 갈라진 선체 틈에는 수풀과 나뭇가지가 엉겨붙어 있습니다. 배 앞에서 뒤쪽으로 섬과 부딪힌 흔적이 길게 생겼습니다. 26,000톤급 대형 여객선이 섬과 충돌했지만 선체에 구멍이 뚫리거나 침수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퀸 제누비아 2호가 부딪힌 곳은 족도 남서쪽 해안. 돌로 이뤄져 있었지만 충돌 지점의 경사가 비교적 완만해 배가 미끄러지듯 섬에 올라타며 충격이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여객선이 충돌한 부위는 마치 한 300만 정도가 경사가 좀 완만해가지고 다른 데다 충돌했다가 하면은 선체 파손도 더 심했고 충격이 더 심해서 특히 배가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서 섬을 정면으로 들이받았기 때문에 충돌 지점이 조금만 비켜가 단단한 바위 등에 부딪혔다면 피해는 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2노트의 속력이 전혀 줄지 않고 그대로 좌초되는 데까지 3분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목포와 제주 항로에 투입된 퀸 제누비아 2호. 차량도 110여 대가 실려 있어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계속되고 있는 강원도 인제 산불 현장에 헬기 20여 대가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9시 기준 산불 진화율은 60% 정도고 산불 영향 구역은 34만여 제곱미터로 추정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인명피해는 없고 8가구 주민 12명이 경로당 등에 대피했습니다. 산림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늘 새벽 5시 30분쯤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이 나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50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차량 18대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인명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어 신고 접수 직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주민들을 옥상으로 안내한 뒤 공기 마스크를 씌워 지상으로 대피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불리한 내용의 미국 측 평화 구상안이 우크라이나에 전달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고 백악관은 양측 모두의 좋은 계획이라며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압박했습니다. 안다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미국 측으로부터 러시아와의 평화 구상안 초안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각 20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군 고위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측 구상안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미국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전쟁을 품위 있게 끝낼 수 있도록 계획안의 각 조항을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까운 시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과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모두 초안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러시아 측에 상당히 유리한 조항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구상안에 우크라이나가 자국군 통제 아래에 있는 영토를 비롯한 동부 돈바스 전체를 양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군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핵심 무기류를 포기하는 한편 미국의 군사 지원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에게 다 좋은 계획으로 양측 모두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압박했습니다.
They've been engaging with both sides, Russia and Ukraine, equally to understand what these countries would commit to in order to see a lasting and durable peace. 러시아 크렘린궁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며 실질적인 협의는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Но урегулирование должно привести к тому, чтобы были ликвидированы первопричины этого конфликта. Контакты, безусловно, есть, но процессы, которые можно было бы назвать консультациями, нет. Он не ведется.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새로운 종전안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또 이번 계획안과 관련해 우크라이나나 유럽 국가들의 의견 수렴은 없었다며 유럽 패싱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하기 직전인 지난 9월 미국의 고용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고용 둔화 흐름은 여전했는데요. 백악관은 이제 일자리가 미국인에게 돌아가고 있다. 또 임금도 상승하고 있다며 여론전을 벌였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9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달보다 11만 9천 명 증가했다고 미 노동부가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으로 시장 예상치도 2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백악관은 즉각 성명을 내고 미국 경제에 있어 큰 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제 일자리가 외국인이 아닌 미국인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Nearly all of this solid monthly job growth came from the private sector and went to Americans rather than foreign-born workers, the opposite of what we saw under the previous administration. 다만 고용 보고서만으로 일자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돌아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초부터 외국인 노동자 수가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이는 조사에 답하길 거려해 나타난 현상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백악관의 자화자찬과는 달리 고용 둔화 흐름이 여전하다는 신호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 7, 8월 고용은 당초 발표치보다 3만 3천 명 하향 수정됐습니다. 실업률도 전달보다 소폭 오른 4.4%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다만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고용 보고서 발표가 한 달 넘게 미뤄졌던 만큼 현재 흐름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제 지표가 어느 한쪽으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다음 달 금리를 결정해야 할 연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금리 인하 전망을 살짝 높이긴 했지만 여전히 금리를 동결할 거란 전망이 더 우세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증시 약세, 국내 증시 급락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하루 만에 3,838선대로 밀려나는 등 현재도 3%대 하락을, 코스닥 시장도 3% 넘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42.96포인트 하락한 3,861.89에 코스닥은 28.77포인트 밀린 863.17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전강 후 약의 장세를 펼치며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AI 거품론이 시장을 짓눌렀습니다. 코스피 시장 수급에서 외국인이 매도 중이고 개인과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미국 기술주 중심으로 매도가 심화됨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락 중이고 이 밖에도 원전과 전력, 2차 전지를 비롯해 하락 종목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한편 현대백화점과 네이버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상장한 비츠로 넥스텍 공모가를 웃돌며 강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71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휴대용 보조 배터리로 인한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장의 한 호텔 로비, 투숙객이 몸에 지닌 작은 가방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화염이 치솟습니다. 놀란 투숙객이 가방을 벗어던지고 호텔 직원이 달려와 소화기로 불을 꺼보지만 불길이 되살아나기를 반복합니다. 후난성 창사의 지하철 안, 누군가의 가방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발로 불을 꺼보지만 역부족.
지하철 관계자가 소화기를 가지고 와 가까스로 불을 껐습니다. 호난성 장자재에선 새벽 시간 가정집 거실 소파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모두 휴대용 보조 배터리가 일으킨 화재 사고입니다. 원인은 배터리 과충전이나 외부 충격 등으로 밝혀졌습니다. 电芯通常由几块锂电池拼接组成，而锂是一种非常活泼的金属，极不稳定，在摩擦碰撞或遇热时，容易产生高温和火花，甚至自燃。 전문가들은 보조 배터리는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고 손상되거나 오래된 제품은 즉시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덴마크의 한 병원이 아이들의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MRI 검사를 앞두고 아빠와 함께 병원을 찾은 초등학생 솔베이. 처음 보는 거대한 기계와 시끄러운 소리에 긴장하던 솔베이의 손에 의료진이 건넨 건 레고 장난감이었습니다. We play through the examination at the preparation, and the children get familiar with what's going to happen, and that empowers them throughout the examination. So. 덴마크 오르우스 대학병원은 MRI 기계와 의료진, 환자 피규어가 포함된 레고 미니 모형 세트를 이용해 아이들이 실제 검사를 덜 무섭게 느끼도록 돕고 있습니다. I could see that she was calm and she knew what was going to happen, and that made me at ease as well. I also think it was really good for her to have something familiar from home, the Lego toys. 의료진에 따르면 이 레고 MRI 세트를 활용한 뒤 어린이 환자들의 마취, 진정제 사용 비율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독일 최고봉 축구슈피제 정상의 금빛 십자가가 복원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독일 최고봉 해발 2,962m 축구슈피제 정상입니다. 이곳에 세워진 이 금빛 십자가는 독일에서 가장 높은 지점을 알리는 상징물로 170년 동안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높이 4.8m, 무게 300kg인 이 십자가가 최근 헬기에 매달려 정상에서 조심스럽게 내려왔습니다. 복원을 위해서입니다. 강풍과 폭설에 노출되며 부식이 진행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손상은 관광객들이 붙인 스티커였습니다. 사람들 손이 닿는 부분은 금빛이란 이름이 무색할 만큼 변색이 심하고 스티커가 겹겹이 붙어 두꺼운 층을 이뤘습니다. 오래된 스티커의 접착제는 금박과 금속 표면 깊숙이 스며들어 제거 과정에서 금박이 함께 뜯겨나가기도 했습니다. Ja, es ist einfach traurig und erschreckend. Und man wird auch wütend. 복원이 마무리되면 십자가는 스키 시즌이 시작되는 11월 말 다시 정상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일본 금융청이 2027년부터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하면서 관련 지원 서비스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한 IT 기업이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AI가 휘발유 영수증, 전기요금 청구서 등 각종 자료를 읽어들여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합니다. 그동안 방대한 인력과 시간이 들던 업무를 7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やるべき課題っていうのも大きく見えてきたところです。計画的に段階的に取り組んでいきたい。 중소기업용 저가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한 지방은행이 만든 탄소 산정 시스템은 월 2만 원 정도로 사용할 수 있고 이미 4,900개 기업이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쓰는 한 운송회사는 대기업 고객들이 탄소 배출 감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시급성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数字も出してないところは極端に言うと取引ダメよというぐらいのメーカー様は思われています。 전문가들은 기후 대응이 기업의 위기이자 동시에 새로운 기회라며 체계적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브라질에서 열리고 있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중 회의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뜩이나 핵심 쟁점을 놓고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늘었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전시관 부스 집기들을 태우고 매캐한 연기는 건물 밖까지 번집니다. 갑작스러운 화재에 각국에서 모인 참석자들은 서둘러 회의장을 빠져나갑니다. 현지 시각 20일 오후 브라질 벨랭에서 열리고 있는 제30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한 전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회의 참석자들이 대피하고 전시관 내 전기가 끊기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O que aconteceu? Fogo perto do pavilhão da China, atrás no caso. Tem alguns amigos para lá e eu tô mandando eles vir para cá tudinho. 불이 났지만 총회 사무국은 하루 남은 일정을 정상 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화석연료 퇴출 로드맵을 놓고 막판 극적인 합의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새로운 연료로 전환하자는 2년 전 합의를 넘어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 퇴출을 위한 구체적인 시간표를 마련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Communities on the front lines are watching too and asking how much more must we suffer. 하지만 산유국들은 비현실적 주장이라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고수하며 처음으로 연방정부 차원의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관련 재원을 어느 나라가 얼마나 부담할 건지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기후변화로 더 빨리 피해를 보는 섬나라 등은 선진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라는데 최근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유럽 국가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에 전세 매물이 사라질 거란 우려가 컸는데요. 한 달이 지난 지금 강남 3구는 전세 매물이 늘고 성북과 은평 등지에서는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셋째 출산을 앞둔 30대 여성. 넓은 곳으로 이사 가기 위해 전셋집을 알아봤지만 은평구 내엔 매물이 없어 결국 이사를 미뤘습니다. 집 보여달라고 하면 한 군데 보여줄까 말까였어요. 거의. 없어요, 정말. 이사는 가야 되는데 그거에 맞는 걸 찾기가 일단 너무 어렵고. 실제로 인근 1,300세대 규모 아파트에 올라온 전세 매물은 단 2개. 바로 옆 아파트는 단 1개도 없습니다. 서울에서도 외곽으로 분류되는 곳이잖아요. 이 지역에서조차도 1억 이상 과거에 비해서 1억에서 1억 5천, 많게는 2억까지도 상향된 보증금을 준비를 해야지만 입주할 수 있으니까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지 한 달. 성북, 은평 등은 전세 매물이 크게 줄어든 반면 송파, 강동 등 한강벨트의 전세 매물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몰린 강남 지역은 고가의 전세 매물이 쌓이는 상황. 강남 3구의 전세 물량이 서울 전체 전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반면 대출 규제 여파로 매매 대신 전세로 눈을 돌린 수요자들이 많은 강북 지역의 전세는 부족해지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올해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다양한 공급 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 대상 지역을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말 안에 발표하는 걸 목표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 하지만 내년 공급 물량 역시 3분의 1 넘게 강남 3구에 몰려 있어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세난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이번 주 우리 극장가에는 다양한 감독들의 작품이 눈에 띕니다. 신진 한지수 감독부터 공조의 김성훈 감독, 또 제일동포 감독의 일본 최고 흥행 영화까지 김상엽 기자가 소개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자주 가던 맨홀 기억나? 겉으론 평범하지만 아버지의 폭력으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고등학생 선호. 왜 나한테까지 다 감추는 거야? 진짜 네가 어떤 애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현실을 피해 도망쳤던 안식처 맨홀에서 돌이킬 수 없는 사건에 휘말립니다. 죽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야? 죽이고 싶었던 사람도 다 용서받을 만큼? 가정폭력 피해자의 내면을 섬세하고 밀도 있게 포착했습니다. 손주 역할은 일단 선호와 같은 트라우마를 겪었지만 그 트라우마를 마주하고 대면하는 방식이 조금 더 건강한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시아를 평정한 슈퍼스타 강준호. 준호 형 말고요. 이제 저를 믿으시죠. 떠오르는 스타 차도훈이 같은 소속사에 합류하며 거장 감독의 차기작 출연이 무산되고. 왜 나한테 있냐? 나 머리 좀 식히고 할 거니까 찾지 마요. 해외 촬영 현장에서 이탈하지만 휴대전화가 망가지며 국제 미아 신세가 됩니다. Where are you from? 나 몰라? I'm from Korea. 영화 공주의 김성훈 감독이 연출한 한 베트남 합작 생존 코미디입니다. 오랜만에 베트남에 다시 가게 됐는데 예전에 봤었던 얼굴이 기억나는 친구들이
이제 아이의 엄마가 되어서 아이랑 같이 극장에 오고 아버지를 눈앞에서 잃고 가부키 명문가에 맡겨진 키쿠. 守ってくれる血が俺にはないね。芸があるやないか。 명문가의 아들 슌스케와 함께 단 하나뿐인 국보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칩니다. 本物の武は刀や鉄砲より強いね。 제1한국인 이상일 감독의 연출로 일본 실사영화 역사상 두 번째 천만 영화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김상엽입니다. 지금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 건조특보 지역은 대기 중의 실효습도가 35% 이하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오늘까지 건조특보 지역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에서 20m 안팎으로 매우 거세게 불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산불이 나지 않도록 꺼진 불도 다시 한번 살펴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고 기온이 평년과 비슷해 완연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가을 날씨 특징 중에 하나가 큰 일교차인데요. 주말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의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계절이 본격적으로